주도주가 주도주를 하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남은 4분기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서 유종의 미를 걷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한 걸음 옆에서 든든하게 함께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승객분들을 대신해서 모두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기업들이 쉽게 말해서 3분기에 성적표를 내놓게 된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업종의 실적이 개선될지 당연히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 또 관련해서 밸류체인 기업들 함께 움직이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기도 한데요. 그러면요. 이번에 실적 개선을 가장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주인공 섹터는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캡틴, 네. 저희가 어디를 주목하면 좋을지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증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10월 달 들어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초보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실적 시즌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조금 생소할 거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무슨 성수기 시즌, 비성수기 시즌은 들어봤지만 실적 시즌이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하셔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3분기 실적 A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기업한테 성적표를 내미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업의 성적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업이 왜 성적표가 필요할까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돈을 남겨서 주주인 나한테 얼마만큼을 배당을 할 수가 있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성적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시즌에는요 주로 성적표를 발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명칭이 분기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분기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고요. 이거를 회계법인에서 승인을 해준 것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말이 끝나잖아요. 연말이 끝나면 그때는 분기가 아니라 1년을 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가 나올 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업들이 성적표를 받았을 때요. 일단은 우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분석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을 미리 분석을 해놔요. 그래서 그거를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 해가지고 그걸 평균을 내놓은 걸 우리가 증권사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증권사 컨센서스가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익 추정에 대해서 뭐 높게 변동을 했다든가 낮게 변동을 했다든가 이런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치가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월 8일 날 예를 들어서 10월 8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왔대. 근데 주가가 떨어져. 그러면 투자자 여러분들은 고민하십니다. 왜? 실적이 좋다는데 왜 떨어지지? 이게 뭐냐 하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상해 놓은 예상치가 더욱 중요하다. 여기와의 비교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엄마 나 성적이 100점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99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99점이면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축 째지죠. 왜? 100점을 기대했으니까. 그래서 예상치보다 상회하든가 하회하든가 더 높이 나왔다, 낮게 나왔다에 따라서 우리의 주식시장의 반응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예상치가 10조였어요. 분기 예상치가 10조였는데 12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놀래죠. 증시는 놀랍니다. 우와 합니다. 이게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만약에 8조가 나와요. 그럼 실망합니다.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어닝 쇼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실 숫자가 45일, 90일인데요. 이게 뭐냐면 분기보고서를 성적표를 즉 내야 하는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면 1월, 2월, 3월이잖아요. 그럼 3월이 끝납니다. 그럼 45일 안에 분기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월 15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제출을 못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 종목에 분기보고서가 이 기간 안에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검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활주로 기법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안전벨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4, 5, 6일이니까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8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5일 안에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3분기면 지금 3분기지 않습니까? 언젠지 딱 나오죠. 자, 6, 7, 8, 7, 8, 9잖아요. 7, 8, 9니까 4, 5, 6, 7, 8, 9, 3분기. 3분기니까 이제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11월 15일까지는 분기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이게 조금 있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90일은 뭐냐면 아까 분기보고서가 아니라 1년치를 말했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를 다 결산을 해서 보고하는 날짜는 90일입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제출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 45일 안에 제출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 기한 내에 내 종목이 제출을 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나중에 소통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소통방 참여 방법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촬영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목을 실적이냐 아니면 미래 성장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자, 우리가 주가가 오른 얘기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올랐어요 라고 했을 때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있대요. 지금 팔리는 건 아니래요. 나중에 팔 것 같대요. 라고 했을 때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D램이 정말 잘 팔린대요. 실적이 잘 나온대요. 라고 하면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가요. 어떤 섹터는 실적 위주로 올라가고요. 어떤 섹터는 성장성을 보고서 올라갑니다. 자, 제가 이화영 MC에게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예. 할게요. 바이오 종목은 네. 실적입니까? 성장성입니까?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성장성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답은요? 성장성이죠. 오.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은 지금 돈을 버는 것보다 네. 어떤 신약을 만들어서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아라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성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릴까요? 네. 로봇은요? 로봇도 성장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태권브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태권브이가 네. 만들어졌을 때 뭔가 잘 팔릴 것 같아. 그러면 일단 태권브이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가라는 건 실적하고 성장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실적이 중요한 실적 시즌이에요. 언제부터? 자, 10월 초부터인데 그 포문을 여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항상 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해요. 언제 하냐면 보통 7일 정도에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월 7일, 10월 7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신호탄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실적에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실적이 되는 종목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바이오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나중에 조금 보는 게 더 유리하다가 되겠죠. 바이오를 보더라도 실적이 기반이 되는 바이오를 보는 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9월 말이 끝나고 나서
45일 내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10월 초에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1월 15일까지는 아무래도 실적에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거니까 지금 당장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서는 조금 실적에 대비한 포트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활주로 기법에서 비행기 종류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교육 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급하신 분들은 일단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립니다.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실적이 벗어나는 기간이겠죠. 11월 16일부터 이제 1월 초까지는 이제 실적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당연히 아까 이화영 MC가 잘 얘기를 해줬지만 바이오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조금 실적이 안 되더라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다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실적에 대해서 계속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팔았다라고 하면 그 핸드폰이 몇 대 팔렸고 몇 대 수출돼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이익 조정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만약에 음식점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장부 보는 것보다는 거기 가게에 딱 앉아서 몇 명 먹었지라고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노력을 해서 체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들을 보고 이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주는 게 실적 시즌에는 더 유리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반도체. 아까 9월 수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역대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가 중요한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부장님 중에 가장 유명한 소부장님, 반도체 소부장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판 관련해서 계속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발 호재가 남아있는 엔터라든가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얘는 관세 영향에서도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뷰티도 당연히 중국인 관광객들 들어왔을 때 뭘 제일 많이 사느냐 했을 땐 예전에 명동에서 화장품이었다면 요새는 뷰티 관련해서 피부 미용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반도체 기판 관련주인데 오늘 증시에도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반도체 관련 악재가 나와서 조금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서버용 기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 자, 봐봐.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 들어가는 기판의 숫자, 그리고 기판의 종류, 그리고 품질도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 숫자를 팔더라도 더 비싼 제품을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고다층 기판이라는 게 HBM4라든가 이런 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판매 단가 ASP라고 하거든요. 그것마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숫자를 팔더라도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이 남는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제약은요. 이게 딱 보면은 우리가 뭔가가 희귀하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급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급 사이드에서 유리한 부분을 점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포함했을 때 이러한 종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심텍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기준선을 타고 활주로 기준선을 타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실적 시즌에는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할 때인가 고민 깊어지죠. 오늘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포트폴리오까지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키워드 이어가 볼게요. 자, 더 센 상법 개정이 옵니다. 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할지 정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정 3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딜 포인트로 잡는 게 좋을지 고민 타파해보죠. 자, 캡틴, 이렇게 현 정부가요,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어떤 섹터를 미리미리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법 개정의 의미가 우리가 법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법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어려운 용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을 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저도 서이사인데 이사가 충실해야 될 대상이 원래는 회사였어요. 예전에는 회사에 충실해라. 이게 상법 382조 3항 정도에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회사에서 이사는 너 회사를 위해 일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 바뀝니까? 회사와 전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저게 뭐가 중요한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 전체 주주가 만약에 내 회사가 어떤 정책을 내놨어요. 이사회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로 시비 걸 수 있습니다. 소송 걸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마음대로 이상한 짓을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허튼 짓을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는 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감이 생기겠죠. 신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걸 의무화한다라는 게 한 7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소각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자사주 소각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사의 주식을 일부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주식수가 줄어들죠. 줄어들면 희귀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가 줄어든다는 건 희귀해진다는 거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은 그 주가 자체를 올리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의 신뢰감이 생기고 뭔가 자사주 소각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외국인 기관 투자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LG화학이라는 종목의 물적 분할 후의 주가 흐름을 말씀드리는데 물적 분할이란 건 이거예요. 정말 알짜 회사를 딱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별거 아닌 것만 가지고 주주한테 그대로 주는 거예요. 원래 주주가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를 샀는데 거기 회사 안에 분식집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분식점이 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예요. 근데 이 회사를 사고 싶은데 분식 빼고 사가 이러면은 그 회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 없죠. 그게 물적 분할인데요. 이사가 회사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물적 분할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LG화학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1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걸 당해본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짓을 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상법 개정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주를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사주 소각 이슈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돼야 될 자사주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 수수료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 증권사의 M&A 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아요. 그게 IB 수익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수익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권주는 상당히 이 시기에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움증권을 보시면 워낙에 수수료를 많이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활주로 타고서 올라가는 모습 최근에 보이다가 최근 약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 저는 증권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여행은 기분 좋은 선물이 있으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승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캡틴이 기내 기념품 같은 특별한 종목을 공개해 드린다고 하네요. 캡틴, 혹시 저희가 방금 섹터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관련해서 기념품이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기판도 좋은데 그쪽에는 너무 가격이 상승이 폭이 크다 보니까 조금 부담 없이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기내 기념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증권사 중에 하나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 활주로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추가 연료가 또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이화영 MC의 안내 멘트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본격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법 개정 모멘텀을 이어받는 섹터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증권 쪽에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기업들이 움직이고 또 있기도 합니다. 추가 연료도 있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럴 땐 관련한 종목 내 포트폴리오 리스트에 하나쯤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분명히 드시죠.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서성민 캡틴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항상 이 성과로 증명하는 캡틴이 자신만의 활주로 기법으로 꼽은 증권주 안에서도 핵심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 챙겨드리기 위해서 종목 기념품을 잘 챙겨왔다고 해요. 화면 아래쪽 또 하단에 QR코드 함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스캔만 하시면 저희 바로 링크가 뜹니다. 클릭 한 번만 딱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하셔서 기념품 같은 핵심 종목 즐겁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뭘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말씀드린 기념품 같은 기분 좋은 핵심 종목을 저희가 챙겨드리고요. 또 투자 비행에 필요한 비법들과 다양한 전략까지 모두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투자 비행을 책임질 저는 서성민 기장입니다.